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긴 거의 열흘에 가까운 유럽 순방 외교를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친여 선동 방송 보도만 보면은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은 뭘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국민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중요한 아셈 정상회의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뭘 했는지 딱 잡히는 게 없습니다.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사실상 외교 사고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이 조선일보에 실릴 정도입니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해서 열심히 상당히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활동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을 위해서는 동시에 한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남북한은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상대방, 교전 상대국, 즉 적장, 적의 장수 또는 반국가 단체의 수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라고 하면은 외교 사고란 말도 조금 적당한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아셈 정상회의, 브뤼셀에서 열렸던 아셈 정상회의에서 의장 성명으로 발표된 내용이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이 원했던 내용입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괄호하고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입니다.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도 CVID 방식으로 없애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특히 문재인 정권이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EU, 프랑스 여러 나라는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을 위한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회담에 참석해가지고 각국을 설득하고 다녔더라면은 얼마나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 주장을 하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압박하고 교황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메이 영국 수상, 메르켈 독일 수상에게 이야기했었어야 하는데 제재 완화를 부탁하는 또는 인권 탄압, 종교 탄압 국가 랭킹에서 항상 1등에 있는 북한에 신부도 없는 북한에 교황을 초청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이게 김정은을 위한 외교가 되고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일종의 회방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IAEA 전 사무차장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것은 핵무기가 반출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해체된 상태다. 이렇게 할 때 제재를 풀든지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바로. 그런데 지금 지난 3월 이후에 한
8, 9개월 동안 진행된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고 한다라고 전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정으로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조치가 폐기할 대상을 신고하는 것이죠. 핵시설, 핵폭탄 보유, 그리고 미사일 폐기할 대상을 신고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단계가 시작돼야 되는데 일체 시작이 되지 않고 종전선언 제재 완화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따라서 국제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은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 김정은의 행동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준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리자는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선전원이 되어버립니다. 김정은이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부풀려가지고 전해주는 게 되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냐?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은 지금 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적군을 위해서 아군 사령관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사실상 외교 사고 아닌가라는 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 영국 정상에게 대북 제재 완화 얘기를 꺼낸 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부탁을 한 것이다. 이건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했었어야 되고, 마크롱이 그렇게 나오면은 메르켈이나 메이 수상 만났을 때는 말을 바꿨어야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이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외교 담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정보를 올리고 있느냐? 그런데 이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 판단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릴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정책은 선동을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400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한국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니까 백지화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작년입니다. 아무런 공론, 법적 절차 없이 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1,400명이 죽기는커녕 최근에 최초의 사망자 한 사람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 사망자도 일반인이 아니고 그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릴 때 거기서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반인으로서 방사능에 피폭되어서 죽은 사람은 일본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1,400명이 죽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원전 백지화 선언을 했으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선동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게 먹힙니다. 왜냐? 언론이, 특히 방송이 적극적으로 이 선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광주 사태 재조사를 한다면서 5.18 때 투입되었던 헬기 조종사들을 조사를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민 학살을 했다, 헬기 사격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가 중요한 군사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리 국군은 공식적으로 학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선동은 밑으로 내려오면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이 미치지 않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입니다. 국내 경제. 국내 경제에는 아무리 권력이 성장을 4% 5% 하라고 시켜도 되지 않습니다. 경제에는 선동이 먹히지 않습니다. 또 선동이 먹히지 않는 곳이 바로 국제 외교 관계죠.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선동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힘만 먹힙니다. 그 힘은 뭐냐?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도력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하듯이 유럽에 가서 외교를 해봤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얻고 방향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좌파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게 좌파는 이념적 특성상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야당이 살아있고 언론 자유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만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궤도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제재를 하지 말자는 것은 비핵화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재 포기는 비핵화 포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이야기를 했을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김정은의 비핵화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도록 막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사실상 외교 사고 아닌가라는 제목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한국 외교는 남북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북핵 해결의 정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사실상 외교 사고나 마찬가지다. 외교 안보에서의 사고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경제 사고는 바로잡으면 되는데 외교 안보 사고는 국가 흥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